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은 지난 주말 인터넷과 SNS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중학생들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오디오로 들어보시죠. 지난 16일 경기도 의정부시를 달리는 경전철 안 한 남학생이 안경을 쓴 70대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곧이어 팔꿈치로 할머니를 가격하더니 뒤이어 목을 감싸 넘어뜨립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부딪혔고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지만 이 학생 일행은 낄낄댑니다. 닷새 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찍힌 또 다른 영상. 노약자 배려석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훈계하는 노인을 어깨로 밀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곤 건너편 노약자석으로 옮기더니 조롱하듯 욕설을 퍼붓습니다. 할아버지, 노인의 고의성 아니었다고. 이 영상 자기들이 찍어서 공개한 거라면서요? 네, 가해 학생들이 스스로 찍었고 스스로 공개를 한 거예요. 뭐 본인들 SNS에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올려놓은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공개를 한 거예요? 처벌받지 않는 걸 아니까요. 그래요? 이미 뉴스를 통해 다들 아시겠지만 이 학생들은 만 14세 미만, 이른바 촉법소년들입니다. 네.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가해 중학생들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 등을 통해서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만 14세 미만이라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영상도 자신들이 직접 찍고 SNS에 올려도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SNS에 올렸는데 네. 지금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 사건이 내렸어요? 뉴스로 알려진 직후에 누리꾼들이 곧바로 이 가해 학생들의 신상을 다 털었습니다. 예. 본인들이 스스로 SNS에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네티즌 수사대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쉽게 가해 중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올린 학생들의 SNS를 찾아갔죠. 그리고 질타와 비난의 댓글, 심지어 밤길 조심해라 같은 협박성 댓글까지도 남기는 그런 상황이 됐고, 네. 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영상을 포함해서 SNS에 있던 모든 게시물들을 싹 다 삭제했습니다. 아, 아예 다? 네, 다 삭제했어요. 프로필 사진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네티즌 수사대가 이렇게 또 이 학생들의 신상을 털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가해 학생들의 경우 소년법 68조에 따라서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되거든요. 소년법 제68조에 의하면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이 소년들의 신상에 대해서 알아도 일절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노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했던 2명의 중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인터넷과 SNS에 이름, 다니는 학교, 심지어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싹 다 공개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중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한 네티즌 수사대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소년법 68조 위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년법 68조의 규제 대상은 신문, 출판물, 방송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네. 근데 네티즌 수사대들, 네티즌들이 쓰고 있는 공간은 인터넷과 SNS입니다. 네. 인터넷과 SNS는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 때문에 소년법 제68조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SNS에서 신상 털기도 규제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년법 그리고 촉법소년법 제도로 인해서 악용하는 경우들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이 촉법소년 제도를 알면서 악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이 소년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년법 개정 문제는 2017년 8월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처음 문을 연 이후에 국민청원 1호 답변이었어요. 이게 이제 뭐 촉법소년 나이 그 기준을 낮춰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그 소년법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 소년법을 바꿔야 된다.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청와대의 답변도 이것을 개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건 뭐 입법부의 사항이긴 그건 이제 하지만. 뭐 많이 논란이 됐던 거니까 여기서 되풀이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다만 지금 그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굳이 또 그렇게 논란이 될 이유도 없는 것 같은 게, 소년법에 구멍이 있다 없다의 문제를 떠나서 성인 범법자의 신상도 네. 공개를 안 하는 게 원칙이죠. 네. 원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법이 미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굳이 여기서 나올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요. 들어요. 그게 아니라 그 제가 말씀드린 건 오히려 이렇게 인터넷과 그 SNS에 이런 신상 정보가 다 나오게 되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이 저지른 한 번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의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도 네. 그건데, 그러니까 소년법에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SNS는 없기 때문에 이게 뭐 그 합법의 영역이 있으니까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런 것 있다면 같아요. 그거는 좀 그 잘못된 생각일 수도 네. 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법에 규정이 돼 있고 안 돼 있고를 떠나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는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년법의 취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공개를 안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네. 점. 물론 이 그 학생들을 좀 두둔하기 위해서 드리는 두둔할 말씀은 필요는 전혀 아닌 네. 거고요. 이거는 폐륜이죠, 폐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소년법 개정 얘기를 할 때 그때뿐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엔 좀 치열한 논쟁과 사회적 합의를 좀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제 그 계속 논란이 됐던 거기 때문에 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